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여러분들 화면 통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박앵커 의상이 참 약간 맞선 느낌. 예, 약간 추석에 시댁 가는 며느리 추석이요. 느낌? 네, 뭐 그런 느낌? 네. 뭐 추석 느낌 하죠. 뭐 언제나 뭐 가을이면 추석 느낌 내겠습니까? 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늘 좀 풍성한 전략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네요. 네. 예. 아무튼 의상도 화사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전략들도 6월장에서 우리가 좀 화사한 수익률 낼 수 있는 전략 오늘 진짜 많이 준비하긴 했거든요. 네. 함께 하시면서 각종 업권들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투자 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4일에 발표되는 5월 고용통계 발표를 앞두고 관망 분위기가 퍼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내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4대 그룹이 함께 해준 덕분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또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로 나타나며 2012년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하는 예상에는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달 대비 9.1포인트 상승한 106.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청약과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건설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투자 뉴스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 그리고 일상으로의 정상화 그리고 어떤 건설 같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타나게 만드는데 또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과는 또 좀 결이 달라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표 같은 걸 안 볼 수도 없고 근데 보고 확인하고 기대했는데 주가 반영이 조금 미미할 때는 네.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잘 체크하다 보면 언젠간 또 그걸 한 번이라도 반영하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점검하시고요. 이어지는 투자 뉴스 열어보시죠. 국내 항공사들이 백신 보급과 백신 인센티브 정책 등에 힘입어 올여름 괌과 사이판 등 미국령 휴양지의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으로의 회복이 기대되면서 증시에서는 컨택트주들의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대만 타이위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신축 공사에 쓰이는 건설용 후판 7만 톤을 전량 공급합니다. 이는 포스코가 지난해 터키에 건설용 후판을 공급한 이후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신영증권이 어제 이사회를 열고 2020 회계연도 결산 배당금으로 보통주 한 주당 4,000원, 우선주 한 주당 4,0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약 333억 원이며 보통주 기준 시가 배당률은 6.88%에 달합니다. 예, 투자 뉴스 7 살펴봤고요. 또 이를 기점으로 어떻게 전략 짜볼 수 있을지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아마 5월에서 6월 지나가면서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컨택트냐 원택트냐 한창 하던 고민이었는데 이게 좀 안 하다 싶다가 5월에서 6월 들면서 이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유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진짜로 조만간 해외여행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타나고 있고 백신 여권 얘기도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괌과 사이판 운항 재개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항공사들도 이쪽 항공라인 스케줄을 계속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뉴스를 통해서도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정상화가 되면
나도 보복 소비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있어요. 하다 보면 이제 컨텐츠주들이 계속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5월의 주인공 컨텐츠주, 특히 소비주들, 여행주, 항공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딱 한 달 동안의 흐름만 봤을 때도 와. 물론 어제 티웨이 항공이 20% 이상 올랐으니까 가장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외 LCC들도 모두 20에서 30%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하나투어가 43%, 인터파크 36%, 대한항공과 호텔신라도 27%와 14%. 그러니까 제일 적게 오른 게 15% 오른 거고 네. 5월 시장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고민인 거죠.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 아까 제목대로 지금 컨택해도 되는가? 그러니까요.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거 상투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박재영 차장께서 컨택 얘기를 해줬었고 그 이후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내가 따라가는 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이클을 내가 타야 되는 것인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모셨습니다. 지금 막 도착을 하셨네요. 박 차장님, 잠시 후 전략 알려주시고요. 이어지는 섹터 얘기는 전 요것도 궁금한데 건설 경기입니다. 네. 18년 11개월 만에 건설 경기 기대 실사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106.3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건설사 입장에서 판단한 건설 경기 지표입니다. 요즘에 신규 주택 수주도 괜찮고 청약이나 분양 시장 호조 기록하고 4차 공공주택 후속 조치로 또 22만 호 얘기 나오고 재개발 규제 완화책 발표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건설 경기 괜찮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106을 기록했다라는데 이 100 자체를 넘어가면 이 건설사 입장에서 앞으로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둔다라는 그렇죠. 건데요. 이 100을 넘은 게 2015년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대해서 건설 섹터 좋게 보고 지금도 담아도 되는 것인가? 이 고민을 오늘 해볼 만한 거죠. 네. KRX 건설 지수 보면 사실 올해 흐름 괜찮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쭉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작년 3월경에 유가가 크게 밀리면서 그때 같이 한번 떨어졌는데 그 뒤로 조금씩 하다가 올해 약간 강한 탄력을 기록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 일부에서도 긍정의 시각은 내놓고는 있는데요. 보시면 신한금투 의견입니다. 건설업 하반기 또 좋아라고 의견을 줬어요. 일단 유가가 올라오고 있고 분양시장이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가 상승한다는 건 결국 해외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되죠. 네. 중기실적 성장성을 담보했고 안정성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좋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거리를 준비했어요. 그래요. 박 차장님께 제가 이동해서 질문을 못 드리니까 네네. 건설주도 궁금하고 요즘 리모델링도 붐이 부는데 이것도 네. 궁금하고 건설 섹터 괜찮고 분양하고 이러면 엘리베이터도 궁금하고 네. 다 궁금하네요. 출연료를 한 3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죄송합니다. 너무 많네요. 배우건설 매각도 본격화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 중에서 좀 질문 좀 추려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민하는 딱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첫 번째에서는 컨택주를 해야 되냐. 근데 이거 아니라는 사람은 다시 시클리컬로 얘기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건데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애매한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꾸릴 때 네. 항상 밑을 좀 받쳐주고 깔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음 판이 그래서 금융지주 얘기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 깔아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금융주 가운데서 어떤 배당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6월 말로 금융당국에서 금융지주사들한테 썼던 배당 성향 규제가 종료가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그 사이에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대 금융지주사의 당기 순이익이 44%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얘네 그러면 다시 한번 배당 늘리면서 중간 배당이나 분기 배당 할 수 있지 않을까? 역대급 배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융당국이 계속 재원은 할 테니까 그래도 뭔가 밑을 받쳐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금융주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내포트 안전판이 돼주는 역할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금융규제 있기 전에 2019년에 5대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성향이 어땠지가 궁금해지잖아요. 함께 보시면
모두 25%가 넘어서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후에 이제 규제를 하니까 조금씩 떨어뜨렸는데 그러면 다시 이 수준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지금까지 이 규제 때문에 약간 지지부진했던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먹고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좀 어느 정도 밑은 깔아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들어서 한번 금융지주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KB금융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 수급도 금융주에는 꽤나 긍정적으로 네. 5월에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전반에 아우러진 전략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세워보시죠. 좀 박앵커가 물어봐 달라는 질문까지 많아서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가볍게 좀 시작을 하죠. 네. 그 전에 그 제영스픽에서 컨택트 관련해서 한번 준비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5월 한 달 동안에 컨택트주들 정말 잘 나갔고 그 끝물까지도 그리고 6월 초입까지도 강세를 기록했는데 이제 우리 고민이 그건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어. 나는 컨택트주 지금 잡으면 이건 상투일 거야 라는 그런 불안감들. 근데 계속 좋다 하니까 나는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새롭게 들어가도 되나라는 좀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죠.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랐다는 것만큼 그렇죠. 겁나는 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쪽 들어가자니 주가는 안 오르고 네. 뭐 다른 기존의 LG화학이라든지 2차전지 이런 쪽 참 좋다고 했는데 뭐 수급도 안 좋고 안 좋은 레포트들 네. 나오고 그럼 주가 빠지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장은 뭐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니까 올라가는 쪽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오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 가운데서 또 안 오른 쪽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5월 초에는 사실 컨택, 뭐 경기 민감주 이런 쪽 굉장히 좋았는데 뭐 철강, 비철, 화학 지금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 경기는 계속 좋고 한데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 거예요. 이제는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고 3,200포인트를 왔다라는 거는 나머지 업종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하면서 지수를 확 끌어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순환매는 계속 돌 겁니다. 그러면 지금 컨택 쪽에서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은 쪽 네. 그런 쪽을 이제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쪽이 이제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음식료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하반기에는 뭐 추석 이후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다른 업종들, 다른 지수들 다 뭐 역대 신고가 막 이렇게 가는데 주가가 계속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뭐 이유가 있었죠. 이제 원재료 가격, 맞아요. 국제국물 가격이 올라가고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야 너희들 작년에 실적도 좋았는데 그 원가에 대한 부담까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역기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좋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제품 가격 올리겠죠? 그 얘기 그러니까 네. 하반기 들면 어쩔 수 없이라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비가 살아나면 내수, 유통, 뭐 요새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네.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신세계의 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런 걸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도 안 오른 종목들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내수나 음식료 최근에 주가 흐름 뭐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번 반등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수나 유통, 음식료 쪽으로 그러니까 덜 오른 컨택트 관련해서 한번 계속 관심 가져보자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도 여전히 한 구석에 찝찝한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 투자 의견 좀 여쭤볼게요. 지금으로서 여행이나
항공주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LCC들도 요즘에 네. 엄청나게 올라요. 네. 뭐 그러니까 다 오른다는 건데 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어제 이제 국제선 예약 뭐 시작했다 이런 네. 뉴스가 나오면서 뭐 티웨이항공 막 급등하고 그렇죠. 뭐 다 오르던데요. 네. 저는 사실 그 여행료 말고 항공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 맞아요. 저번에도, 상황입니다. 전에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비즈니스 수요가 굉장히 커요. 여행 가신 이렇게 비행기 항공기에서 비즈니스가 일반 이코노미나 이런 저렴한 좌석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고 그런 쪽에 좀 주목해서 팔고 있는데 이게 살아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적도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니고 재무 상태도 좋은 상황이 아닌데 너무 주가만 좀 빨리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뭐 사실 이것도 주식시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기대감이 어찌 보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수요가 다시 살아나서 아니면 폭발적인 여행 수요가 부복 수요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잡히는 것이 없이 기대감만으로 오른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감만으로 오른 것 치고 꽤 많이 올랐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올라가고 좋은 종목도 많거든요. 네. 이게 이제 투자할 때 너무 급해서 그래요. 너무 이게 급하게 오르니까 야 여기 내가 뒤처지면 수익률이 뭐 망가지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몇 달만 조금 여유를 갖고 보면 분명히 이제 여행 성수기 지나고 나서 실적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급한 마음은 좀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진짜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이제 거의 다 나왔고 예상치가 나왔으니까 2분기 말고 3분기 실적이 진짜 여행주, 항공주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 실적이 좋을 수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 말고요. 네, 상대적으로 네, 네.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내가 뒤처지는 거에 대한 공포는 조금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행과 또 항공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뉘앙스는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컨택트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만 마무리 짓고 항공주는 잠시 후에 다음 코너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질문이 쏟아질 건설주인데 앞에서 박민영 앵커가 건설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리모델링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얘기까지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는 계속 회복되고 내년까지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을 했고 모멘텀으로는 대우건설 매각이 있었습니다. 네. 대우건설 매각이 언론 보도를 한 2번 나오더니 실적 발표 시기에 대우건설 측에서 이제 매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매각 당사자를 찾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급물살을 타는 건데 사실 대우건설을 팔겠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상화됐다라는 겁니다. 대우건설이 정상화됐다라는 것은 망했던 회사가 정상화되는 거는 지금 쌍용차가 정상화돼서 매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랑 같은 거거든요. 그만큼 업황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재건축 수요도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규제 풀고. 네. 그러면 국내는 좋아질 거고. 지금 오늘 유가가 68불까지 올라갔더라고요. WTI 기준으로. 그러면 이 건설업체 하나에 좀 걱정스러웠던 것들은 해외 수주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계속 적자가 나더라. 네. 이런 거였는데 수주도 안 들어오고 근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수주도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뭐 국내 건설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주면 굳이 해외에서 저가 수주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네. 대우건설 보면 정말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매각이라는 모멘텀, 매각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하면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하는 건데 주가가 실적을 앞질러 갔는지 여부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굳이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형주 쪽으로 보시는 게 왜냐하면 해외 플랜트는 중소업체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해외 건설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들 선정을 해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그 건설주 하위에 있는 뭐 리모델링이나 관련 뭐 기자재 뭐 이쪽보다는 어쨌거나 대형 건설주 쪽으로 지금은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그게 해석해도 좀 될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영 앵커에게 어느 정도 답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설주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제영 스픽은 자동차주를 얘기하셨는데 야, 여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점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오른 쪽들은 사실 저도 겁이 나긴 해요. 그리고 요새 뭐 HMM 이런 것들 한창 올랐다가 풍선 한창 올랐다가 좀 쉬고 있잖아요. 네. 사실 시장이라는 게 순환매가 빨리 도는 거고 기존의 주도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작년 말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영원히 오를 것처럼 그랬었는데 네. 이게 다시 다 돌고 도는 거거든요. 지금 좋을 것 같아도 한 달 뒤에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 6월 초고 하반기에는 뭐가 좋아질까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해보면 당연히 실적 좋은 게 좋겠죠. 그리고 주가 안 오른 게 먹을 게 더 부담도 없고요.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주가가 많이 못 올랐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반도체가 없어서 공장이 며칠 쉬었죠. 그래서 공장이 며칠 쉬면서 실적이 안 좋을 거야. 반도체 부족이 올해 말까지 계속될 거야. 아니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5월 실적을 보니까 보릿고개를 좀 넘었다. 5월이 최악이다라고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5월이 가장 반도체 수급 때문에 안 좋고 맞아요. 5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반도체 없는 것 치고는 판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현대차가 42% 글로벌 판매량이 기아차가 49%. 기아차는 이제 인도 공장의 영향으로 현대차보다는 영향을 좀 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거고 뭐 어쨌든 공장이 쉬었으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2019년 5월 대비해서는 한 뭐 현대차는 10% 정도, 네. 기아차는 보합 정도, 영향을 안 받은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글로벌 판매량을 보시면 판매 데이터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5월달 그리고 6월달에 반도체 문제가 조금 더 개선된다. 그러면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3분기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지금 신차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는 신차. 그다음에 주가는 뭐 다른 뭐 경기 민감주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못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조금 하나 뭐만 딱 건드려 준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저는 자동차 업종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네.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자동차 업종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수급도 이제 자동차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짧게 오늘 구체적으로 뭔가 딱 종목 얘기가 안 나와서 관련해서 종목 하나만 좀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현대기아차도 좋은데요. 네. 저는 SL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 중에 대형주 중에 좀 큰 업체 중에는 그래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그만큼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SL은 라이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SL 라이팅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관계사 합병한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목표가를 대거 상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대거 상향 조정한 거에 지금 목표가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7.7%까지 개선된 건 최근에 이 반도체 부족 현상에 SA라는 회사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부족하면 차 못 만들 텐데 무슨 수혜냐? 반도체가 부족해서 비싼 차들만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한정된 반도체로 차를 만들려면 뭐 싼 자동차를 만들면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제네시스라든지 아이오닉이라든지 비싼 차만 만들고 있는데 SL은 현대차 그룹에 비싼 차에 들어가는 라이트를 공급합니다. 싼 거는 모비스가 만들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SL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올해 매출 한 3조 정도 전망을 하는데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1조 5천억이거든요. 네. 4, 5년 만에 매출이 2배 느는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 최근에 찾기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현대기아차가 고가 라인을 많이 만든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전기차의 그 LED 라이트는 핵심이에요. 네. 전기차의 그 전력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SL도 전기차와 관련된 회사다. 전기차와 연관이 없는 회사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주에 대해서 코너 속의 코너 마련을 해줬는데 현대차와 기아도 좋지만 SL 특히 포인트 짚어줬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